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 및 임금 체불 근로감독 개선에 대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자리할 서울 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진짜 성장, AI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최상위 AI 전략기구로 국가 AI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그리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함께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발제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공공의 가치와 창의적인 민간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이고 임무지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각 분과장들은 모두의 AI 구현 방향, AI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 효율적이고 안전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준희 산업 AX 생태계 분과장은 기존의 ODA 사업을 한국형 AI 보급 사업으로 전환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와 대한민국이 동반선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은옥 데이터 분과장은 보건 의료 데이터처럼 수요와 파급력이 큰 정보는 국민 신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조업 데이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잘 협력하겠다 말했습니다. 석차호 과학인재분과장은 AI 전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이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AI를 ODA 사업을 통해 제3세계에 지원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ODA 내용을 AI 변화에 맞게 현대적으로 바꾸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AI, 국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치 행정의 근본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인 만큼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혁혁한 기여를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네, 이후 질의응답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브리핑문을 읽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처음 언론인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임문영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60분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최상위 AI 전략기구로서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서부터 범부처 AI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 34명,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과
AI 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기술혁신 및 인프라분과, 과학 및 인재분과,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 공공 AX 분과, 데이터 분과, 사회 분과, 국방 및 안보 분과 등 8개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 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젊은 전문가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툴과 마크다운 등을 활용한 표준 문서, 회의 메타데이터 기록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도메인 지식을 가진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여 전국의 AI 지식인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끝장 토론을 하고 시한을 정해서 결정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후속 조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소한 결정이라도 적극 공개하여 논의가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업계 관심이 높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은 새 정부 AI 3대 강국의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AI가 핵무기와 같은 전략 자산이자 새로운 통상 외교 안보 수단이 되며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자 AI 생태계 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5개 전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분야는 향후 AI 시대를 뒷받침할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전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서 AI 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GPU 최소 5만 장 이상 확보를 담당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모든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 곳에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분야는 차세대 AI 기술 선점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고 독자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할 국산 AI 반도체를 조속히 상용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야는 AI 핵심 인재 확보입니다. AI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AI 인재 양성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재편하고 해외 AI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AI 중심 대학, 단과대학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역량을 극대화하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분야는 AI 모델 확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용 AI 모델 확보 프로젝트뿐 아니라 분야별 특화 AI 모델 확보, AI 기술 고도화와 함께 오픈소스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분야는 AI 규제 혁신입니다. 의료, 법률 등 분야별 AX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민감 데이터나 저작물 활용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축은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입니다.
국가 전반에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6번째 전략 분야는 산업 AI 대전환입니다. 제조업에서부터 의료, 바이오,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에 AI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 산업 분야별 AI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AI 혁신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번째 전략 분야는 공공 AI 대전환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부문이 산업과 국민의 AI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인프라 구축과 공공분야 AI 역량 내재화를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8번째 전략 분야는 지역 AI 대전환입니다.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을 위해 KAI 특화 시범 도시 구축과 함께 지역 특화 AI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AX 거점을 확대하겠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전략 분야는 AI 기반 문화 강국, 국방 강국 도약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 세계 10위 방산 강국 등 우리가 글로벌 강점을 가진 한류와 K-방산에서 우리의 AI를 융합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등 우리 문화를 지속 AI 디지털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 무인화하고 K-방산의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정책축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입니다.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에 필요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11번째 전략 분야는 AI 기본사회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AI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 복지, 문화 등 분야별 AI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는 AI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의 포용적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전략 분야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선도국 신흥국과의 AI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가 구현한 AI 기본사회를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유니버셜 AI 기본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N, APEC 등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우리 AI 규범을 지속 의제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동 12개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예,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저는 좀 GPU 확보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5만 장 확보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학 연구 시설 같은 데서도 좀 GPU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GPU가 어떤 그러니까 현재 뭐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GPU를 확보하는지 지금 현재 대학 시설에서는 좀 저사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보 계획에 어느 정도 성능의 제품을 좀 얼마만큼 연구 시설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나 아니면 제품 모델명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최상위급 GPU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의 오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제 AI 4대 원칙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AI 네거티브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 재편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AI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모든 걸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AI 전략위원회가 개편하면서 이제 상근부 위원장이 처음으로 생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AI 산업 발전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 주체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소버린 AI의 뭐 개념이나 찬반 가지고도 민간에서도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실지에 대한 간략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생각이나 우리 또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AI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긴박할 정도로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인프라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추후에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수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버린 AI냐 산업 AX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둘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AI 인프라에 크게 투자를 못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함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ODA 사업을 AI로 바꾸자라고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AI를 이제 제3세계 보급을 하면은 그들은 또 뭐 오픈 AI라든지 이제 다른 소스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싶고, 그리고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전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혹시 회의에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ODA 부분은 오늘 그 회의 중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을 대통령께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ODA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우쳐 있고, 또 좀 방만하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AI가 가장 지금 핫 이슈이고, AI를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대통령께서 인사이트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AI 전략위원회에서 전력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SBS 강민우입니다. 그 AI 발전에서 항상 좀 같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 학습에 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확보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같은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소송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발표해 주신 액션 플랜에서는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서 이걸 관련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문제가 사실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과학에 쓰이는 데이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산업 AX라든지 국민들에게 쓰이게 될 일반적인 AI를 위한 데이터도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를 가진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AI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라고 했을 때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 데이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 활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 급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이렇게 경중완급을 따져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EBS 송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AI 기본법 시행령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 안전 규제보다는 좀 지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전략에서 안정성 확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는 지금 보안 문제도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분과 중에서 이제 국방 안보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그 사회 분과 안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지금 안에서 위원들 사이에서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뭐 별도로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 문제이고 그래서 이 최근에 그 AI를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AI 중독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가락 아프시겠습니다. 하나 더 있으면 대신 한 페이지짜리니까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임금 체불 신고 관련해서 오전에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 브리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현황 관련 질의 있어도 받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뒤에 분. 네. 네. 뉴스공장의 박현광 기자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에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만남은 쇼에 불과하다라고 한 뒤에 오찬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써서라도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뭐 축자적으로 전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투명한 수사와 객관적인 수사를 원한다면 정부 직제 안에 들어있는 검찰 수사보다 매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의 수사가 더 엄정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와 뭐 서로 악수도 하시고 여당 대표와 악수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여야정의 만남이 가능하나 뭐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회담으로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조금 제 생각에 그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합니다. 네. 저기 뒤에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소란이 있었고 여권에서는 계속 그 파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전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같은 기조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요구가 더 커지신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는 그분이 어떤 다른 직책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적 혹은 국민적인 질문과 요구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그리고 기자회견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를 통해서 정무위라던가 일단은 국민의 대리인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는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 감정 내지는 국민의 감수성 내지는 국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고 배치되는지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되면 좀 더 저희가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는 게 따로 입장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조지아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언론들 보도를 보면 구금을 할 때 한국인만 골라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거나 혹은 합법적인 여권이나 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구금된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좀 구금 절차나 당사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됐으면 좀 언론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안보실과 정책실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할 거고, 어제 강훈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진척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남아있는 행정명령 절차라던가 혹은 전세기가 어느 요일에 정확하게 돌아올 것이냐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외교부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여쭤보는 게 가장 낫습니다. 네. 네. 연관되어서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지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러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예정이고 이미 진출해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어스틴에서 똑같은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자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6개 국가 정도는 특별한 비자 협정을 맺어서 관련된 인원들의 상주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비자 협정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어떤 판단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어제 강훈식 실장 말 중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자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 쿼터 문제라던가 내지는 새로운 비자까지도 좀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주무부처는 일단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서 이 논의들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과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 그리고 불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잘 견고히 유지해 가면서도 그런 말씀하신 그런 좀 편치 않았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재경 기자님.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찬 회동에서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잖아요. 이 협의체에서 이제 대통령실도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명확한 게 없어서 또 대통령실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겠지만 이 논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1시간 그리고 양자 두 분이 만나신 것도 다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될 듯한데요. 그 지난번에 그 노조 위원장들과 만났을 때도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 만나는 게 시작이다.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지금 여와 야와 그리고 대통령실 이렇게 여야정이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다는 게 매우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면 좁혀가면서 대화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이런 최종안이 도출됐다는 게 중요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기간이나 뭐 정례화 이런 문제는 좀 차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그 장동혁 대표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그것을 수용하는 속도 조절론의 속도 조절론을 어떤 가능성을 언급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정부조직법 25일 그 처리 방침에 대해서 여당에 어떤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일단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속도 조절론이라는 말은 언제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속도 조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마 정부 입법으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꼭 25일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어떤 기점의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뭐 야당에 가서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부분들을 뭐 정부 쪽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런 방법에서 과정이 더 늘어난다라는 게 꼭 그게 속도 조절과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훨씬 더 친절한 과정과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있는 과정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EBS 송성환입니다. 그 인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초대 교육비서관으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현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건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사교육업체 대표 출신으로서 공교육을 책임질 그 교육비서관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교육단체들의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 대답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뒤에 대답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SBS 강입니다. 저 그 오늘 이 대통령께서 그 조지아주의 이제 국민 피랍 이번에 그 구금된 거 사건 관련해 가지고 혹시 특별히 뭐 지시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좀 당부하신 건 없는지 좀 여쭙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그 대처나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도 받으시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 보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